2026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근처 한 레스토랑에서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 SK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라 루빈과 HBM4라는 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 팀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는 하나의 거대한 팀입니다. 세계 최고의 CEO가 하나의 팀이라고 부른 대한민국. 도대체 왜 젠슨 황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직접 밥을 샀을까요? 마이크론은 연매출 30조 원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최고급 AI 칩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공급사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 세계에서 오직 이 두 한국 기업만이 차세대 AI 칩의 심장을 만들 자격을 얻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최고 AI 칩인 블랙웰보다 성능을 5배 끌어올린 괴물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칩 안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생산하고 한국이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개발을 선언했을 때 세계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히타치, 도시바. 한국은 이 게임의 플레이어조차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변변찮은 작은 나라, 전쟁의 상훈이 채 가시지 않은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망상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하나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사람에게 투자한다. 정부는 이공계 인재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대우했고 기업들은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하며 공장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7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젠슨 황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밥을 사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 D램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벽을 뚫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반도체 업계에서 이른바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면 자금력이 약한 기업이 먼저 손을 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소 메모리 업체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졌고 끝까지 버텨낸 것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규모의 경제, 원가 절감, 끊임없는 기술 투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합니다. HBM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빠른 고속도로가 있어도 그 옆에 오솔길이 붙어 있으면 교통체증은 그 오솔길에서 납니다. AI가 연산을 빠르게 해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모리가 느리면 결국 거기서 막힙니다. 이것을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월이라고 부릅니다. HBM은 이 오솔길을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바꾼 기술입니다. 메모리 칩을 납작하게 옆으로 놓는 대신 층층이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수십 배로 넓혔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기술이 10년 후 AI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될 줄 몰랐습니다. 조용히 특허를 쌓아가던 한국 엔지니어들만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2022년 챗 GPT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원했고 AI를 돌리기 위한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으며 GPU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삼성전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세대 제품 HBM3의 엔비디아 납품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발열 문제, 수율 문제, 삼성 반도체 위기론이 언론을 가득 채웠고 삼성이 뒤처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HBM3 이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젠슨 황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젠슨 황은 공개석상에서 SK 하이닉스를 직접 이름으로 언급하며 칭찬했고 두 회사의 관계는 단순한 납품업체와 고객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HBM3이 12단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며 위기론을 잠재우더니 6세대 HBM4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4 품질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하고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핀당 전송 속도 11.7 Gbps,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인 10에서 11 Gbps를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이 최고급 라인업 공급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세계 최고의 AI 칩 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곳만 남았습니다. 지금 GTC 2026 현장을 보면 이 역학관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AI를 통한 반도체 제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 세션을 진행합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GTC에 직접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젠슨 황은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한국 기업 수장을 만났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치맥 회동, 그리고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과의 만찬.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자가 단 둘밖에 없을 때 그 공급자의 협상력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젠슨 황이 곧바로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을 만나러 달려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국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유지될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 두 기업이 이 시장을 함께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가 한국 메모리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3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2026년 세계 최고 CEO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직접 밥을 사러 오기까지, 이 여정은 자원 없이 기술로 승부한 나라의 이야기이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깊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이 밥을 산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이 없으면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우리가 써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